요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 분야의 업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편이다 보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으며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격증을 따놓고도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요양원 설립을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직접 창업까지 도전해보자는 취지인데요. 창업을 준비하려면 자격증 취득 목표 외에도 수익 구조나 설립 과정에 준비해야 될 사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립 비용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궁금하실 만한 내용 전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창업 수익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을 한다면 어떤 분야에서든 제일 먼저 따져야 할 게 수익성이죠. 요양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야 창업이랑 다르게 구조적인 특징이 있어서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수용 인원이 많다고 무조건 많은 수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 수익성이 극대화할 수 있는 인원 구간이 있어서 딱 그 지점을 찾아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 요양원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 29인의 규모인데요. 물론 39인 이나 49인 수용을 위한 시설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39인 시설부터 대규모 취급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인 시설을 갖추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 경우 인건비 면에서 확연히 절감이 됩니다. 직원 수 관련해서도 법에 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29인 시설이라며 시설장 1명과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1명, 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조리원이 각각 1명씩 있어야 하고 입소자 2.5명당 1명씩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수용 인원이 30명이 넘어갈 경우 관리인과 위생원, 영양사, 사무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29인 시설을 창업한다면 인건비 측면에서 확실히 절감이 가능하겠죠. 이번에는 요양원 설립을 위한 필수 요건도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 해당하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의료인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해당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요양원 설립을 하려고 의료인 면허를 따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은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전문학사학위에 사회복지사 17과목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도 준비하기에도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학위가 없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준비를 해본 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쪽이 훨씬 효율적인 길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되실 거예요. 다음은 반드시 설치해야 될 시설물이 있는데요. 30명 이상 수용하는 시설이라면 침실과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과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명장과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정도가 필수적인데요. 그만큼 규제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다 비용 상승에 이어지는 요인이죠. 반면에 29명까지만 수용 가능한 시설을 설립한다면 세명장과 목욕실은 세탁장과 통합해 운영할 수도 있고 사무실과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실도 하나로 합쳐서 운영해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설 기준이 덜 까다로운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29인 시설이라면 대략적으로 160평 정도가 되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을 철거하고 인테리어, 에어컨 설치와 노인 요양시설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가구와 의료용 침대 정도가 있어야겠죠. 여기에 드는 비용이 대략 5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수준이고요.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겁부터 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출도 종류별로 1금융권이나 농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 사업자 대출, 농협 생명보험의 보험 연계 담보대출, PF 대출 등 여러 종류가 있고 감정가의 기준으로 70%에서 80% 수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요양원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양원 사업 시작 전에 설립 인허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두 번 고비를 겪는 게 흔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애초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좋겠죠.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도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나라에서
기업에서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에서의 사고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양원의 특성상 아무리 좋은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기존에 이용하던 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홍보로 장점을 알려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거죠. 또 요양원 시설장 자격 취득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기본이 되는 사항인 만큼 자격증을 취득해 두는 편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인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사회복지사 2급 취득 과정을 우선 준비하는 게 좋겠죠. 대부분 취업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창업을 기준으로 자격증 과정을 준비하는 게 더 수월하기 때문에 창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인 분들은 댓글이나 문의를 주시면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요양원 설립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위주로 전달해드렸는데요. 미래를 위한 준비인 만큼 가장 효율적인 방법만 택하시는 게 창업을 성공하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가시TV였습니다.